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좀 오래된 거예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올해 중1이 되는 제 딸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선택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바바라 오코노라는 작가죠. 아동문학 작가고요. 주로 성장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일 유명한 책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How to Steal a Dog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완벽한이라는 영어 단어는 없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완벽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건데요. 좀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바바라 오코노의 다른 책으로는 위시가 있고요.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된 바 있죠. 이 밖에 뽀빠이와 앨리스의 작은 모험, 그리고 오웬 제스터의 환상적인 비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요. 상도 많이 탔습니다. 학부모가 선택한 책, 또 학교 도서관 저널 최고의 책, 이런데 수차례 뽑혔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은 미국에서 아이들이 독서 토론을 할 때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학교에서 왜 그런 거 아죠? 저자 초청 특강 이런 거 할 때 아주 단골 초대 손님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믿고 보는 아동 소설을 쓰는 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영화로도 개봉이 됐죠. 2014년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영화 보셨으면 책의 내용도 아시게 될 텐데, 그런데 스토리가 꼭 똑같은 건 아닙니다. 큰 줄기만 같고요. 살짝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도 영화에서는 한 명이 더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책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그래서 재미면에서도 책이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집을 나갑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두 아이, 그러니까 조지나와 토비, 조지나가 누나고 토비가 남동생이에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에서 살게 되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시보레 자동차인데 아이들은 이 차를 똥차라고 부르죠. 자, 자동차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아이들이 직접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버는 돈에 보태서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돈 버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개를 훔치는 거예요. 개 주인이 개를 찾겠다고 사례금을 내걸 거잖아요. 그 사례금을 차지하자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성장동화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들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책이든 영화든 애들이랑 같이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아주 잘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아주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 바바라 오코노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3년에 했던 어느 인터뷰였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07년에 이 책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서 이 책이 집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애들이랑 토론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자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책이 나왔을 무렵에 미국의 경기가 매우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 라는 이야기도 독자들로부터 자주 들었다라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이 집 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건데요. 이 책의 주인공, 그러니까 조지나나 토비 같은 애들이 같은 반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책의 주인공 소녀 조지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꼭 가려고 노력하는 친구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만큼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실에 가서 칠판을 보면 하루 일정이 쫙 적혀 있고요. 이런 거죠. 산수 시간 다음엔 읽기 시간, 그 다음엔 철자 시험, 그 다음엔 뭐 체육 시간,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상입니다. 네. 소녀는 일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죠. 사람에게 그 일상의 중심은 집이죠. 집. 그런데 이 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집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아빠가 갑자기 가족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묘사가 돼요. 25센트짜리 동전 꾸러미 3개와 꾸깃꾸깃한 1달러짜리 지폐만 가득 들어있는 마요네즈 통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라는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서 돈을 벌어오질 못하니까 집세를 못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파괴돼 버린 건데요. 소녀는 이 일상을 무척이나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갖 궁리를 하다가 개를 훔치기로 한 거죠. 적당한 개를 찾았는데 그 개의 이름이 윌리예요. 개 주인이 사례금을 내걸고 개를 찾으려고 할 거니까 그 돈을 받아내자 라는 생각을 한 건데 매우 엉뚱하고 발랄한 그런 생각인 거죠. 자, 소녀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설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도가 강아지의 일상을 파괴해버린 거죠. 이게 역설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아주 재미난 점은요, 강아지가 겪는 일이 사실은 소녀가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게 일상을 산다, 일상이 깨어진다, 일상을 되찾고자 노력한다, 일상을 되찾는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진다. 네, 이런 스토리 라인이 소녀와 강아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첫째, 둘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상을 살았던 거죠. 책에선 에스키모식 인사가 나와요. 코를 부비면서 인사하는 거죠. 어떤 장면에서 묘사가 되냐면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에게 코를 부비면서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에스키모식 인사인데 이걸 보면서 소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빠가 날 사랑했을 때 해줬던 인사가 에스키모 인사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행복하게 살았었던 그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상이 파괴됩니다. 소녀의 경우는 아빠가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일상이 파괴됐고, 그래서 소녀는 똥차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 강아지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소녀에게 납치가 되죠. 그래서 낡은 집에서 묶여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환경이 변해서 이게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평온했던 일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상을 갈구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소녀와 강아지는 각자의 집으로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질 않죠. 그래서 엄마는 소녀에게 말합니다. 금방 집이 생길 거야. 조금만 참자 라는 거고요. 소녀도 강아지에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참자.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엄마한테 들었던 말을 지금 강아지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각각의 보육자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현실을 극복하는 게 힘겨워 보이고요. 그런 보육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이 두 캐릭터, 소녀와 강아지도 힘겹기는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인데요. 결국은 둘 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녀는 아주 용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한 단계 내적인 발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소녀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강아지도 자신의 일상을 되찾게 되죠. 소녀가 만들어낸 역설을 소녀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그 결정 이후에 강아지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걔 주인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고요. 소녀는 자기 방은 아니지만 자기 침대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소녀가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은 매우 역설적이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소녀는 한 단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바로 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보라고 쓴 책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나이를 좀 먹으면서 글쎄요, 과연 일상이라는 게 행복하기만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는 아빠가 왜 갑자기 가족을 떠나버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냥 추측만 가능하게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죠. 그냥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해졌을 거야 라는 건데요. 이건 일상에 대한 지겨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같이 돌아오는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나를 둘러싼 똑같은 인물들, 그리고 끝나지 않는 가난, 이게 이 소설의 배경인데요. 이런 일상에 대한 지겨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책에선 무키라는 인물이고요. 영화에선 최민수 씨가 연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캐릭터는 비슷비슷해요. 일상을 거부하죠. 떠돕니다. 무키가 이런 말을 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다리에서 뿌리가 난다. 네, 라는 건데, 그런데 이 남자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해 보이죠. 어떤 아줌마가 무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낡아빠진 자전거 한 대만 가지고도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니? 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상을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선 일상의 소중함이 주제이다 보니까 일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로 나오죠. 아빠의 존재는 드러나지도 않고요. 또 무키는 불황자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일상은요, 누군가에겐 행복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일상을 떠난 자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이라는 건 그 잣대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아마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은요, 일상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